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나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태호TV를 많이 응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5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김태호TV를 구독해 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더욱 좋은 방송을 하고 진실을 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젯밤 일찍 유재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재수 건은 굉장히 신속하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통상 공직자는요, 뇌물 액수가 1,000만 원만 넘어도 구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재수는 수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 눈에 확 띈 것은 구속 여부 신문을 받으러 가는 그 유재수의 태도였습니다. 유재수는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어제도 좀 여유 있는 웃음도 짓고 좀 그랬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 태도로 인해서 욕을 조금 하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포자기의 웃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속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유재수가 조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구속이 막상 되면요,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막상 잠잠해지거든요. 구속이 안 되면요, 오히려 그게 구속될 때까지 시끄럽습니다. 정경심을 보십시오. 지금 정경심 욕은 안 하잖아요.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정경심은 구속되었고 그 시선이 조국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유재수한테 갔던 그 시선이 유재수가 구속이 되니까 그러면 감찰 무마를 누가 했나 이렇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유재수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유재수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런데 지금 유재수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유재수가 마치 제 방송을 본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재수가 지금 사건을 질질 끌지 않아요. 그만큼 검찰에 갈 때에도 딱 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18시간 딱 한 번에 조사받고 깔끔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발부돼가지고 구속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깔끔하고 신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재수의 태도를 보면요, 이거 누구랑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구질구질 하지 않아요. 지금 유재수가 보십시오. 조사 받으러 올 때 갈 때 지금 다 노출돼가지고 뭐 수모를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을 거 맞아주고 빨리 구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 욕을 덜 먹는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는 빨리 맞고 끝내겠다, 이러한 의도가 저는 보여요. 실상 유재수 같은 이런 케이스는요, 빨리 싹 자백하고 빨리 처벌받고 빨리 재판받고 빨리 석방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빨리 매를 맞고 빨리 처벌받고 빨리 잊자, 그거죠. 그것이 자신의 일신에는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는 거,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재수에게 바랬던 것은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유재수가 딱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막 질질 끌고 막 협조 안 하고 그랬어 봐요. 지금까지 조사 중이었을 거예요. 한 번이 안 끝나고 아프다고 집에 가버리고 이랬어 봐요. 지금도 2회, 3회 계속 불려와서 조사 받아야 되는 딱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욕도 더 먹고 그런 거예요. 지금 유재수가 검찰에서 18시간 동안 화끈하게 조사받으면서 바로 영장 청구된 거 보니까 지금 유재수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시인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유재수가 정말 화끈하네요. 유재수가 그동안 윗사람들 눈에 딱 띄었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유재수의 그 비화를 얘기하면서요, 그 능력만큼은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재수가 이 구속 이후에요,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재수는 여기서요,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유재수가 기소가 될 때 어떻게 법 적용을 받을지가 이게 유재수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유재수는 금품 수수 액수가요, 3천만 원을 넘어갈지 아니면 5천만 원을 넘어갈지, 그것도 아니고 1억을 넘어갈지, 그러한 단계마다 위기인 것입니다. 그 법 적용 하나하나가 정말 다른 거예요.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이러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저와 함께 특가법 조항 조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재수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조금 좋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수는요, 자신의 개인 비리에 대한 마무리 조사에 물론 협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역시 감찰 무마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유재수의 수사 협조 여부가 앞으로 유재수 사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확보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박형철 비서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박형철 비서관을 믿고 먼저 베팅을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준다면, 모두 털어놓아 준다면 고발 취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싶었던 그 이름, 그 조국을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지시에 의해서 감찰이 중단되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몸인 이인걸 특감반장도 사실대로 진술을 한 것이고, 우리 특감반원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역시 우리 박형철 비서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화두가 있죠.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시장에 대한 사찰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내렸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것은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젯밤에 S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청에 첩보를 보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반부패 비서관실에 해당 첩보를 전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원우가 그 첩보를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의 모범생 박형철 비서관은 거짓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사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봄에 신의 한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특감반에서 보고서 쓰느라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제가 문서를 딱 출력하고 나서 그 출력물을 가지러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그 프린트기가 개인별로 있지 않고 우리 10명이 다 함께 쓰는 그 복합기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10명이 한마디로 프린터기를 한 대를 공용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러 그 복합기에 딱 갔는데요, 거기 이미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각자 썼던 첩보는 각자 보안이기 때문에 몇 명이서 공동으로 하명받지 않는 한은 개인이 생산한 문서는 우리 윗선 말고는 다른 IO들한테 공유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문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자기 실적 혹시 방해될까 봐서 사실은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출력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니까 봤죠. 쭈글쭈글하게 버려진 거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와, 이게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그리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등장하는 그 정보와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그거 완전히 정치인 관련 보고서 아닙니까? 우리 업무 대상이 아닌 그냥 불법이라서 제가 당시에 휴대폰으로 그냥 촬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썼던 보고서인지 저는 알 길이 없죠. 그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나가길래 제가 또 양심을 속이면 안 되니까 그 문서 복합기에서 발견했던 그거요, 그걸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줬습니다. 이런 게 있던데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뺏어가듯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획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되게. 그때 제가 알았죠.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이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이런 거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기했던 그 수많은 거요, 그 양심선언들, 그거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걸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토시 하나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험하고 기억했던 거, 그것을 제 양심대로 모두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혹은 국민권익위 그리고 수사기관에 공익 제보를 하거나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제가 양심선언 막 할 때요, 그때 청와대가 얼마나 제 말을 폄하했습니까? 미꾸라지니 범죄자니 파렴치하니 뭐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힘들 때도요, 이러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다, 저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밝혀지기까지 세월이 조금 걸릴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진실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수사기관의 임무이고, 그것을 딱 찾아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감찰관, 정보관이라는 이 직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창의적인 노력이라는 말,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것은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애정이 없으면 발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뻔한 것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는 박형철 비서관의 이러한 양심 고백과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정치 사찰 첩보를 하명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고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모두 진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모든 것을 시인하고요, 용서를 비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러한 오만, 그리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딱 떨어지는 것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유재수 사건을 양심 선언했던 그날, 그 기자회견 했던 그날에요, 함께 양심 선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드루킹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거요. 그 부분입니다. 그때 네이버에서요, 제 기자회견 이 드루킹 부분요, 실시간 조회수 1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사회면인가 뭐 정치면에 있다가 다른 면으로 그걸 바꿔버리더라고요. 다른 면으로 바뀌면서 조회수가 새로 시작하면서 또 조회수가 묻히더라고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실시간 조회수 댓글수 1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뭐 새로 시작하니까 또 조회수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또 흐지부지 넘어갔죠? 이거 분명히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박형철 비서관님, 그리고 특감반장님, 이거 누가 시켰는지 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 모두 하나하나 다 사실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 달라진 게 있죠. 지금은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님이죠. 그게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제가 양심 선언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요, 안 믿어주고 수사 안 해버리고 그러면요, 신빙성 폄하해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은 그러지 않고 제 진실한 마음을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팩트 확인을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팩트 확인을 하다 보니까 맞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정인의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은 그냥 원칙대로 누가 고발을 했으면 맞나 아닌가 보자. 맞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사해봤는데 아니면 아닌 거고요. 이 원칙을 지키는 총장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과는 검찰총장이 달랐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의 진실을, 제가 제기한 진실을요, 힘으로 누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진실은 더더욱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이 문제 제기요,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와대는 그거 방어하느라고 사실상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했죠.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 임기는 1년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미 저는 이 정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요, 고삐를 바짝 당겨서 이 진실이 끝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여론도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이 수사팀에 감사의 편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정성이 이것이 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오늘은 백형 특집 2편을 방송하려 했는데 이거 유재수의 구속과 김기현 시장 정치사찰 함양수사 이 사건을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일 우리의 백원우 전 비서관 우리 백형 특집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